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이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항상 학교에서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고 학원에 가는 생활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이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에 좀처럼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성적이 최고를 외치는 우리 교육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첫 단추인 가정교육의 중요성, 그중에서도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문용민의 자녀교육 이야기로 꾸며지고 있는 TV 평생대학,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전 교육부 장관이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문용민 교수 모시고 도덕지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오늘은 도덕지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최근에 이 중학생의 졸업식에 대한 영상이 공개가 돼서 조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중학생들의 졸업식 현장에서 선배와 친구들이 이 중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동영상이었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충격을 준 것은 이것이 전통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죠? 재미있게 놀고 싶고. 근데 어른들이 보는 것은 그건 재미있게 노는 게 아니야. 이런데 아이들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논다. 그죠? 이 차이 같아요. 이 에너지가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사용될 때 그걸 우리는 비도덕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때 가서 남이 그렇게 말려도 열심히 남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넘치는 에너지가 남을 도와주는 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 과잉, 사람 속에 내재된 에너지를 이제 우리 중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이 성인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는 현상이 바로 지금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도덕적인 지침을 가지고 좀 쓰여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도덕적 지능은 어떤 것인지 문용민 교수의 말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지능 하도 그러니까 이제 도덕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도덕 지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잘 정립된 개념은 아니에요. 좀 이제 이런 그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도덕적 지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도덕 지능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그 행위 규칙 이런 것이 잘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도덕성이 높다. 또 도덕적인 열망이 강하다. 도덕적인 습관이 제대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능이냐. 그럼 지능이 높은 사람은 더 도덕적이고 지능이 낮은 사람은 도덕으로 안 가냐. 이런 오해를 살 염려가 있죠. 그래서 지능은 사실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건 하나의 습관의 문제고 하나의 열망의 문제고 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은 욕심의 존재예요. 그죠? 모든 동물과 모든 생명체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식물조차도 욕심이 있어요. 식물도 이렇게 놓고 나중에 그 뿌리가 어떻게 뻗어나가는가를 보면 물이 개울이 이렇게 흐르죠? 나무들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뿌리들이 다 이 물 쪽을 향해 뻗어가고 있는 현상을 발견을 하죠. 그죠? 이게 뭐예요? 그 냇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뿌리를 그 냇가 쪽으로 뻗어간다면 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또 다른 얘기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게 제일 이쪽 끝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길어요. 여기까지 가고. 식물도 욕심이 있는 거죠. 하물며 동물은 욕심대로. 여러분들 닭 있죠, 닭. 자, 닭을 한 5시간을 굶겨보세요. 닭은 수시로 먹거든요. 근데 닭을 아무것도 안 주고 5시간을 굶기면
그냥 위가 텅텅 비니까 아주 그냥 뭐 힘들어하죠. 2마리를 그렇게 해요. 2마리를. 그게 이제 5시간을 굶겼으니까 닭이 뭐 우리가 너무 학대를 해서 그런지 이제 힘들죠. 그런데 그 닭을 이제 모이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데다 닭 하나를 집어넣죠. 그럼 닭은 쫓아가서 막 먹이를 먹겠죠. 그걸 계속 관찰을 해요. 그 한참 먹다가 닭이 더 이상 못 먹겠어. 그 이제 안 먹어요. 그걸 우리는 포화가 됐다고 그래요. 포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하나 굶고 있는 닭이 또 있잖아요. 그 닭을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먹는 닭, 이제 모이를 외면하고 저쪽 가서 딴청하고 있는 닭, 그 우리에다 다시 이 배고픈 닭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이 닭은 열심히 먹겠죠? 딴청하고 있던 닭이 이러고 있다가 탁 보니까 먹거든? 쪼르르 달려가서 계속 먹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나중에 들어간 닭이 다 먹고 떨어질 때까지 자기도 계속 먹는 거예요. 자,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확인해요. 하여튼 배고플 땐 먹어야 하려고 그래, 그죠? 그런 욕망이 있죠? 그럼 배가 불러서 충분히 먹었는데도 왜 또 먹냐 이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사회적 동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리적 동기가 있고, 그죠? 생리적 동기가 배고플 때 먹는 게 생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남이 먹으니까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또 먹는 거는 사회적 동기다. 자, 우리 사람의 그걸 적용을 하면, 그죠? 배가 고파서 이제 먹죠. 자, 먹고 났는데도 친구가 와서 또 먹으니까 또 먹고 싶어지니까 나도 좀 먹잖아. 이게 사회적 동기야. 돈을 충분히 벌어서 먹고 살 만큼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벌려고 하는 건 뭐예요? 사회적 동기다. 욕심이 그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욕심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게 도덕이 되겠죠. 자, 배가 고프다. 그럼 배가 고픈 사람은 무조건 먹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먹어야 되죠. 또 친구가 먹으니까 따라 먹는데 그 친구 먹을 걸 뺏어 먹으면서까지 내가 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욕구 충족을 할 때, 그죠? 욕구 충족을 할 때 어떤 전제가 들어가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도움이 주는 방향으로 내 욕구를 해소해야 돼요.